혹시 여러분, 나중에 내가 아프면 누가 병원비를 내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 걸어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아픈 데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후라는 건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게 되는 날이 아무 준비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효자야. 우리 딸은 마음이 여려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마음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효심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자식 세대는 자기 인생 하나만으로도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집값, 대출, 교육비, 생활비, 노후 걱정까지.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운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김순희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재활치료가 꼭 필요했고 한 달 요양비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딸은 매일 병실에 와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요양원비는 못 낼 것 같아. 애들 학원비랑 대출이자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는데 정작 아플 때는 자식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결국 순희 씨는 지방의 저렴한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입에서 이런 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 힘들게 안 할래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겁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결심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발로 서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자식도 배우자도 누구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늙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삶과 반대로 요즘 현명한 어르신들이 실제로 선택하고 있는 노후 습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는 외로운 노후가 아닙니다. 준비된 노후이고 존엄한 노후이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한 노후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를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부터 떠올리십니다. 연금이 부족하다, 저축이 없다, 집 한 채 말고는 남은 게 없다. 그런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의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가 편안한 분들은 반드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아주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을 처음부터 잘못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례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노후는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몸, 마음, 그리고 돈. 이 3가지가 노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피하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만 좋아져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갈 힘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보가 들어오고, 불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돈부터가 아닙니다. 몸부터입니다.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은 병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돼 있어도 몸이 아프면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이 편하다. 이 말은 그저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70대 이후에 가장 큰 불안은 외로움보다도 질병입니다. 아프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살고 싶은 방식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첫 번째 습관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집 앞 공원 왕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꾸준히 하는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는 5년, 10년 뒤에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다음은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관리는 사치라고 생각하십니다. 배고픈데 마음이 무슨 소용이냐? 아픈데 마음이 무슨 의미냐? 하지만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사람도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고 생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상태가 몇 달만 지속되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를 잘 사는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복지관, 경로당, 동네 모임, 작은 취미라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몸을 옮깁니다. 대단한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얼굴 아는 사람, 인사 나누는 사람,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 이 정도만 있어도 노후의 외로움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번 달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그 안정감. 이 안정감이 있으면 사람은 자식에게 쉽게 기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소한 일거리, 파트타임 수입. 이 중 단 하나만 있어도 노후의 심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몸, 마음, 돈.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것이 가장 약하신가요? 한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노후는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약한 한 곳부터 조금씩 고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의 첫 번째 습관, 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하냐고,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70대 초반에 운동을 시작한 분과 끝까지 안 한 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3세 박영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까지 병원 단골이었습니다. 무릎, 허리, 혈압, 당뇨, 약 봉투가 지갑보다 두꺼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아파서 하루가 겁났다고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헬스장도 아니고 비싼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집 앞 공원 하루 20분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지켰습니다. 아파도 안 쉬고 잘해도 안 늘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웠고 약을 하나 줄였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약 더 늘릴 필요 없겠네요. 지금 이분은 73세입니다. 혼자 장도 보고 버스도 타고 손주랑 공원도 갑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운동을 해서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아파서 자식한테 미안해지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게 노후 운동의 핵심입니다. 멋진 몸이 아니라 선택권을 지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면 오늘 뭘 할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일정이 병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집니다. 60대 이후엔 근육이 매년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회복이 느립니다. 회복이 느리면 외출이 줄어듭니다. 이게 노후 붕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걷기부터 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 땀이 조금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시간을 고정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일 같은 시간, 운동 의지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듭니다. 셋째, 근력은 아주 가볍게 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페트병 들고 팔 올리기, 벽 잡고 까치발 들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후 운동은 젊은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가장 무서운 사고는 넘어짐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혼자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부모님이 아프지 않은 게 제일 고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발만 신으면 됩니다.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세요.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노후 습관, 마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분들이 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지 실제 사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기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아프고 기운 없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약해진 모습 보이기 싫고 대화하다가도 집에 오면 더 지칩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지고 점점 더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 나아지면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이게 노후의 두 번째 습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김화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TV를 켜놔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서울에 살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처음 6개월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기운이 떨어지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몸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처음엔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냐고.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문득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만 열었습니다. 그 안에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신세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날씨 춥네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거의 안 했고 그냥 앉아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고 석 달쯤 지나자 같이 커피 마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같이 산책을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외로운 게 익숙해진 거였다고요. 노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처음엔 귀찮음으로 오고 그 다음엔 무기력으로 오고 마지막엔 세상과의 단절로 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깊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친구, 속마음 다 아는 친구,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자주 마주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동네 약사, 복지관에서 보는 얼굴, 산책길에서 인사 나누는 사람. 이런 관계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볍게 인사 나누는 사람이 3명 이상인 노인은 고독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같이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만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생각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말고 친구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요. 자식은 자기 인생이 있고 친구는 지금의 나를 봐줍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부담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효도도 필요 없고 눈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웃고 같이 걷고 같이 시간 보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노후 습관,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수입 구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자식에게 기대지 않게 만드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한 가지가 남습니다. 마음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은 외로울 때가 아니라 돈 걱정이 밀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마지막 습관은 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많은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후 2인 가구 기준 평균 생활비는 월 280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도 최소 200만 원 안팎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월 6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게 되고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부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박성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조업 현장에서 35년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집 대출 갚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쉬는 게 퇴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통장만 자꾸 보게 됐다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내가 번 돈으로 내 생활비 일부는 책임지자고요. 이분이 선택한 건 파트타임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나가서 하루 4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보다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식들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졌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눈치가 사라졌다고요. 이게 고정 수입이 주는 힘입니다. 노후의 돈은 액수가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내 병원비는 내가 낼 수 있고 내 밥값은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게 사람을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으세요.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분류, 매장 보조, 돌봄 지원, 복지관 연계 일자리. 65세 이상을 위한 노인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째, 연금은 전략적으로 받으세요.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여유가 있다면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지출부터 줄이세요. 노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더 빠릅니다.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이 3가지만 정리해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지출만 정리해서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줄였는데 삶은 줄지 않았다고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노후의 3가지 습관. 첫째,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2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사람을 끊지 마세요. 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얼굴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고정 수입을 만드세요. 큰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돈이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후란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 눈치 보지 않는 삶, 내 힘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 그게 요즘 현명한 노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자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방향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용히 바꿔 놓을 겁니다.